혈당이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가끔 간식으로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당연히 가급적이면 간식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간식을 너무 드시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지금 차선책으로 견과류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액상과당이나 그런 과자나 초콜릿 이런 것보다는 혈당을 조금 덜 올리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은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EBM센터 허준호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희 EBM 키친에서 만드는 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메뉴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메인이 소불고기로 바뀌었는데요. 이 소불고기 같은 경우도 M타입 중에서도 소고기가 맞는 분들은 소불고기를 또 자주 해 드실 텐데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간장일 거예요. 간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M타입 분들은 유전자 타입 특성으로 봤을 때 콩이 맞지 않다 보니까 콩간장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락을 통해서 반찬 제공할 때 소불고기 만들 때는 콩간장 대신에 코코넛 간장을 사용을 합니다. 코코넛 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노하우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코코넛 워터랑 코코넛 슈가 그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더 첨가해서 만들긴 하는데 기본 메인 재료는 코코넛 슈가랑 코코넛 워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코코넛 간장이 일반 간장보다 조금 염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맛이 조금 강한 경향이 있는데 소불고기를 코코넛 간장 이용해서 만들 때는 따로 설탕을 추가적으로 넣지는 않고 조금 부족하면은 소금 살짝 넣어서 간을 하고 있어요. 당뇨라고 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뇨, 혈변에 당이 나오는 증상을 당뇨라고 합니다. 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액 내에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지는 않은데 그 적게 있는 포도당이 제대로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도 혈당 농도가 높아지면서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 조금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잘 쓰이는 당, 내 몸에 맞지 않는 탄수화물을 드시다 보니까 혈당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방법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상담하다 보면은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은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는 게 맞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흰 밥을 혹은 잡곡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게 얼마나 빨리 높아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먹고 나서 식후 1시간, 2시간 후에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얼마나 그 올라간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는지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방법은 밥을 먹는 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단지 그 올라가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식사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식사하시고 바로 걷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 피크를 조금 낮추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혈당이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가끔 간식으로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당연히 가급적이면 간식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간식을 너무 드시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지금 차선책으로 견과류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액상과당이나 그런 과자나 초콜릿 이런 것보다는 혈당을 조금 덜 올리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은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생로병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생로병사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가 생로병사예요. 근데 저희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건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로병사와 건사의 차이는 태어나서 늙는 거는 똑같지만 죽을 때 건강하게 죽는다거든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늘 예시를 드는 게 전자기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핸드폰을 샀을 때 그 핸드폰을 정말 온전하게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한국인 특징이 약간 설명서를 잘 안 보고 그냥 버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핸드폰을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의 설계도 그러니까 그 설명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쓰면 좋다라는 것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고 태어나기를 나한테 맞는 음식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마다 조금 더 좋은 식품이 있고 안 먹었으면 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설계된 대로 내가 M타입이면은 M타입에 맞게끔 S타입이면 S타입에 맞게끔 드시면은 충분히 생로병사가 아닌 생로건사가 가능하고 얼마나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이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래 살려고가 아니라 사람마다 그 정해져 있는 수명은 있을 거예요. 근데 수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저희 이뱀의 목적이니까 저희도 지금 할머니가 작년 7월 달인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도 정말 아버지가 하시기 전에는 50살까지만 해도 듣기로는 항상 좀 골골대시면서 사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EBM 탑생을 하시면서 많이 건강해지셨고 96세까지 잘 사시다가 이제 그냥 주무시다가 가셨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충분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자연사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EBM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네요. 지난번과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S타입에서 샐러드를 보시면은 여기 해바라기 씨가 하나 있거든요. 해바라기 씨가 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해바라기 씨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멜라토닌도 그렇고 특히 그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위한 전구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S타입 분들은 해바라기 씨를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고 또 바나나도 좋고요. 그리고 M타입 분들은 견과류 중에서 호두나 아몬드, 혹은 타트 체리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조금 숙면에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징어 같은 경우도 알려져 있는 그 타우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시니까 S타입 분들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간장도 괜찮으시니까 간장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저런 반찬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간장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간장들이 있어요. 뭐 밀가루가 뭐 좋다 안 좋다는 아니지만 S타입 분들 중에서도 밀가루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간장을 고르실 때도 정말 원재료에 밀가루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콩이랑 정제수랑 딱 그 정도만 들어갔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S타입 분들에게 단백질 급원 식품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두부. 좀 콩이 물론 탄수화물도 조금 들어있기도 하다 보니까 콩을 많이 드시면 생각보다 탄수화물 섭취도 조금 많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콩이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S타입 분들 조금 입맛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연두부에다가 뭐 들기름이든 아니면은 간장 살짝 찍어서 드시면은 그것만큼 먹기 쉬우면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쉬운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M타입 분들은 그 자체가 맞지 않는 식품이기 때문에 M타입 분들에게는 콩은 조금 조심해 주시고 대신에 버섯이든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1층 카페에서 오미자 에이드나 아니면 루이보스 밀크티나 여름엔 더우니까 그냥 시원하게 아이스로 해서 한 잔 사서 오전 중에 먹기도 하고 조금 상당히 많으면 그거를 오후까지 먹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딱히 없어요. 아침이 조금 빈약해야 좀 배가 고프다 하면은 센터 와가지고 카페에서 마실 거랑 같이 휘낭시에 한 2개 사가지고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두 개 먹기도 하고요. 오늘도 아까 아침을 조금 빈약하게 좀 못 먹었더니 한 10시쯤 되니까 식사 시간은 한 2시간, 3시간 남았는데 벌써부터 막 꼬르륵 소리가 막 들렸더라고요. 이 꼬르륵 거리는 소리를 조금 즐기시면 좋겠어요. 꼬르륵 거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소화기가 그래도 쉬고 있고 정리하고 쉬는 시간이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만약에 꼬르륵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내가 식사를 잘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한두 시간 잘 즐기시면서 다음 끼니 넘어가시면은 다음 끼니에도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